제가 애터미에 들어와서 한 150번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 태도입니다. 태도. 그 중심 내용은 언제나 우리가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attitude. 다른 말로 하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가짐.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은 그 핵심은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역경을 딛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성공학자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하면은 attitude is everything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태도가 전부다. 그 정도로 태도가 중요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다. 요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성공해야겠다. 또는 나는 성공했다. 요게 태도예요. 마음가짐. 그럼 그런 마음가짐 안 가진 사람이 있느냐? 안 가져요. 불과 2%만 그 마음을 갖습니다. 뭐 대충 사는 거지 뭐. 208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 20%만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태도, attitude, 이 태도만 확고하게 가지면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정말 attitude,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저는 100% 성공한다고 봅니다.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그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걸 인지. 결국 그것이 부정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그 나쁜 게 아니고 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고 그러는데 개처럼 벌면 절대로 정성처럼 쓸 수가 없고 쓴다 하더라도 개 취급하지 정성 취급 안 해요. 그 전형적인 예가 복권 당첨이나 투기를 해서 돈 번 사람들 보면 잘 알아요. 정말 개처럼 벌었는데 쓰기도 개같이 써요. 그래가지고 결국 패가 망신한다. 그러면 이게 애터미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땀을 요구합니다. 땀을 요구해요. 땀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힘들여서 성공해서 돈을 벌었는데 주변에서 개 취급한다. 얼마나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벌기 전에 뭐가 돼야 하냐면 신사숙녀가 돼야 돼요. 신사숙녀. 이게 초일류예요. 신사숙녀가 초일류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숙녀가 된다는 거. 그게 무슨 머리가 좋아야 된다거나 학벌이 우수하다거나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게 신사숙녀가 아니에요.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바탕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신사숙녀.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는 전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바로 애티튜드입니다. 태도. 내가 돈을 벌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벌 것이냐.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애티튜드를 가져야 태도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폴 마이어 같은 사람은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공학자들이 많은 테크닉을 나열하다가 끝에 가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당신의 태도가 전부다. 당신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당신의 성공 여부, 비즈니스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 여부도 당신의 애티튜드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태도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묘하게 애티튜드의 알파벳 순서를 다 합하면 100이 돼요. 이게 attitude is everything. 100이에요. 100. 애티튜드에 A가 몇 먼저 나오니까 1이죠. TT, 20, 20, ITU, DE에서 100이에요. 그래도 능력이 1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발명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에디슨이 이 말을 늘 했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천재란 단순히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인내력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이거예요. 능력이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공은 부모로부터 받은 선천적 능력이 아니라 자기 애티튜드, 자기가 먹은 마음가짐, 즉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두 번째 T는 트러스트입니다. 신뢰. 비즈니스에서 특히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야. 우리 정정 회장님도 그래 하더라고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조지 라드 같은 사람도 결론에 뭐라고 하냐면 많은 그냥만 저서가 있어서 우리 시중에도 많이 번역도 나가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다시 말하면 세일즈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테크닉을 많이 나열해놓고 결론은 뭐라 했냐 하면 결국 세일즈는 당신을 파는 것이다 그래놨어요. 당신이 파는 물건이 아무리 좋고 싸더라도 당신을 고객이 신뢰하지 않으면 당신에게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 말고도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놨더라고요. 그거 맞죠? 맞잖아요. 당신 말고도 그 물건 파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물건을 사겠냐.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팀워크.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팀워크가 필요해요. 팀워크. 보통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룰 때 거기서 나오는 지성 또는 지능, 인텔리전스를 집단지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여기 앞에 지금 올라왔던 로얄 클럽의 분들 계시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게 있던 분들은 자기 혼자 똑똑해가지고 떨어져 나갔거나 저 혼자 비실거리고 있거나 그래요. 왜? 그 개별지성이 1대1로 비교하면 그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개별지성이 더 나아요. 확실히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것이 집단지성, 팀워크를 이룰 때 그 지성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다음 인테그리티,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인테그리티는 정직성과 성실성을 두 개를 합해놓은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요, 누가 인식이 좋지 못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물건 사겠어요. 그 다음 템퍼런스, 절제. 특히 아가씨, 또 아가씨 같은 아줌마들 2천 몇백 원짜리 치약 팔러 가면서 가슴이 이렇게 파지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갔다. 그러면 그 고객이 말이죠, 치약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절제예요. 절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유나이티드 하트, 합심이에요. 재심 합력이라고 적어졌어요. 유나이티드 하트.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시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유나이티드 하트,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왜? 이게 휴먼 네트워크니까.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물망이에요, 이게. 그런데 합심이 되지 않으면 그물코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놈은 고기가 잡혀요. 잡히지 않습니다. 네, 때리지 않습니다. 근면. 정중 회장님이 아예 그냥 화장실에 걸어놨던 말씀이 있어요. 소부재근, 대부재천.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와, 나는 하늘이 안 내렸으니까 큰 부자 안 되겠네. 여기서 재천 할 때 큰 부자, 하늘이 내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을 밥 먹여 살리는 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파트너들을 모두 성공하도록 만들겠다. 그게 재천이에요. 민심이 천심. 그 말 들어봤죠? 고대 동양에서 만든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이 천이라는 개념인데 이 천심이라는 개념인데 천심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천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에게서 민심이 떠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천심이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재천이라는 것은 큰 부자 또는 큰 성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티켓,
예절입니다. 예절. 무례하게 행동하면요 절대로 합니다. 그런데 무례하게 행동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교만에서 나옵니다. 교만.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에티켓을 지킬 수가 없어요. 특히 여자분들. 집에서 있는 대로 머리 흥클방클 해가지고 추리닝 입고 가시 말라 그런 거예요. 그 예절이에요. 얼굴을 만지는 것도 일종의 예절입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는 것은 예절이 아니에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는 거 그거 예절이 아닙니다. 요거 ability, trust, teamwork, integrity, temperance, united heart, diligence, etiquette 이렇게 되면 성공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조지라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지라드라는 사람 이름이 좀 우리말로 하면 좀 지랄 같지만은 왜 이런 이름이 나왔냐면 이태리 시실리계 미국 이민자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기니까 성공을 했는가 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우리보다 조건이 훨씬 나빴던 사람이에요. 훨씬 나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이태리 시칠리에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인데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아시죠? 거기가 공업지대인데 거기 석탄 야적장에서 잡부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어때요? 무지무지 가난하죠. 무지무지 가난한 데다가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술주정뱅이여서 계속 얻어맞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계속. 그래서 8살 때부터 구두 닦기를 하면서 집안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계속 주워 터지고 폭언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더듬이가 됐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말더듬이. 학력은 어떻게 되느냐?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고등학교 중퇴가 지가 다니기 싫어서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잘렸어요. 체육 선생님이 시칠리 촌놈이라고 놀려서 체육 선생님을 두들겨 패고 쫓겨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계속 쌈만 하고 집에 오면 아버지한테 주워 터지고 욕먹고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한테 시칠리 놈이라고 멸시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회로 나옵니다. 직업을 40여 가지를 전전을 하게 됩니다. 구두 닦기, 접시 닦기, 배달부, 추락 짐 실는 자벽부 등등 40여 가지를 전전하게 되는데 40여 가지를 전전한 이유가 계속 쫓겨나니까. 계속 쫓겨나니까. 왜? 맨날 쌈만 하거든. 결국 35살 때 보니까 마누라하고 애들이 굶고 있어.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번쩍 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마누라와 자식을 먹여 살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도 세일즈맨 자기 친구에게 이제 마누라가 굶고 있고 자식이 굶고 있는데 돈 벌 방법이 없어. 그러면 자기가 공장을 차릴 수도 없는 문제고 세일즈맨을 해야 되겠죠. 자기 친구에게 나도 너 그 대리점에 세일즈맨 할 수 없느냐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친구한테 거절을 당해요. 왜냐하면 세일즈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몫이 적어진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자기 아무리 친한 친구도 세일즈맨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세일즈 매니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왜 나를 세일즈맨 안 시켜주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일즈맨들이 사무실에 있다가 누군가 자동차를 사러 오면 순서가 매겨져 가지고 하나하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맨 숫자가 하나 늘어나면 자기 순서가 늦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 지라드는 그 매니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지금 현재 세일즈맨들의 몫을 따먹지를 않겠다. 내 스스로 고객을 개발해서 그 사람한테만 팔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스 합니다. 자, 그래서 세일즈맨으로 들어갔는데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지금도 이 기록은 이 사람이 이제 85세입니다. 85세인데 이 기록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5년간 자동차를 13,001대를 팔아서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판 대수가 18대입니다. 벤츠 한 대 팔면 얼마 줍니까 수당을? 한 400만 원 주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대만 팔면 되는데 이 친구는 18대를 판 거예요 하루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판 대수가 18대,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판 대수가 174대, 1년 동안 가장 많이 판 대수 1425대, 하루에 평균 6대씩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맨날 싸먹고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고 그런 친구예요. 이거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머리가 매우 좋은 것도 아니고 건다질만 하다가 세일즈맨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현재 이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유수 기업에서 이 사람을 초빙을 해서 강연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제너럴 모터스, 휴렛 패커드, K마트, 이외에도 포드, 크라이슬러 전부 이 사람을 초빙해서 강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 연속 12번 그리고 15년 동안 항상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활동을 하다가 만 50세에 은퇴를 하고 그때부터 책을 쓰고 강연으로 살아가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헨리 포드. 헨리 포드는 전설적인 경영자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는 나란히 자동차 세일즈맨이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비교해서 조건이 좋을 거 없죠? 이 중에 혹시 8살 때부터 구두 닦기 한 양반 계신가요?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문팔이하고 돈 적게 벌어오면 아버지한테 가죽 허리띠로 주워 터지고 그래서 말더듬이가 되고 35살 때까지 40여 개 직업을 전전하면서 유치장만 들랑달랑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쓰고 역대 대통령 다 이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쓴 책이 우리 시중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객관적인 조건은 아주 나빠요. 아주 나쁘고 학력도 또 머리가 좋다는 어떤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돈 벌어놓고 보니까 잘생겼죠. 15년 동안 13,001대 차를 팔아서 1억 5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700억 대요. 자, 이제 세일즈맨으로 들어갔어요. 고객을 직접 개발해서 팔겠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오케이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가만히 다른 세일즈맨들을 보니까 고객 리스트가 있어. 근데 조 지라드는 처음 연구를 해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도 몰라서. 그런데 막상 밖에 가서 팔라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동차를 사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학력이 좋기를 하나, 맨 싸움이나 하고 유치장이나 들락거리고 무슨 친구가 있겠어요? 또 친구가 있어도 맨날 그런 건달이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요게 미국은 전화번호가 3가지가 있습니다. 화이트 페이지. 하얗게 된 것은 인명 전화번호예요.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전화번호가 있는 거. 옐로우 페이지는 사업체 있죠. 사업. 무슨 상해 이런 거. 그다음에 블루 페이지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부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요 전화번호부 2장을 아무렇게나 찢었어요. 그런데 2장을 찢어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낮에는 죄다 출근하고 사람이 없어 집에. 그때는 휴대폰이 없는 시대입니다. 낮에는 죄다 출근했으니까 요걸 찢어야 되겠다. 요거 2장을 또 찢었어.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넉 장이 이 사람의 고객 리스트였어요. 그걸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1%의 머리야. 이런 머리도 없으면 좀 곤란하죠. 고객 리스트가 없는데 고객을 어디서 할 거냐 말이야. 전화번호부 찢으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생각한 거예요. 출근하자마자 자동차를 한 대 팝니다. 첫날에 팔아버려요. 어떻게 팔았느냐? 그날 밤이 됐는데 직접 자기가 고객을 찾은 게 아니에요. 퇴근 시간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사러 왔어요. 사러 왔는데 자기는 거기서 안 하겠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 퇴근해버리고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앞에 고객하고 상담하고 있어. 거기 자동차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군가가 상대를 안 해주면 가게 돼 있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약속을 어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일즈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자서전을 내면은
그때 내가 무슨 자동차를 팔았고 무슨 얘기를 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하는 걸 다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광을 내는데, 조 지라드는 자서전에 도대체 나한테 자동차를 산 사람이 누구이고 무슨 자동차를 팔았고 얼마에 팔았고 그때 차종이 무엇인지도 기억을 못해. 15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머리에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자동차를 팔아서 내 마누라와 자식을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한테 팔아서 뭐라고 해놨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거절을 하면은 나는 굶어야 되니까, 자기가 굶는 게 아니라 마누라하고 자식이 굶어야 되니까 이 사람 마누라까지 쫓아가서 내가 자동차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요것만 기억했어. 이 사람이 코카콜라 대리점이었던 거 안다 이거야. 왜냐하면 코카콜라 대리점이라는 말을 듣자 아이고 내가 햄버거하고 코카콜라 사가야 되는데 요 생각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뭐 때문에 자동차를 사는지 그거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게. 결국 그 자동차를 팝니다. 팔아서 저녁에 식료품을 사가지고 마누라하고 자식을 먹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전부였다. 내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마누라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 간절한 마음밖에는 나는 없었다. 그리고 간절히 그게 전부였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쑥 써나가면서 만약에 당신이 성공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 이상 이 책을 읽지 말라 이렇게 돼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테크닉만 가지고는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에서도 이걸 또 강조해요. 당신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성공한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 책을 읽지 말라. 읽어도 아무 소용없다. 테크닉 가지고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또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마누라와 자식이 굶고 있어야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장모님 집을 사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사회 봉사, 불우이웃에게 기부를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 어떤 사람은 가족하고 함께 파리 여행을 가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의 소스는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반드시 세일즈에 성공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책을 읽지 말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애티튜드, 태도예요. 태도. 내가 이 세일즈를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전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1% 머리이고 1% 영감이고 어빌리티이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내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인가, 이것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근데 미국의 장례식장은 그 종교의식으로 하죠. 천주교 성당에 사거나 그다음에 개신교 예배당에 사거나 교회에 사거나 그렇게 하죠. 장례식장에 들어가니까 그 장의사가 이렇게 카드를 나눠주는데, 그분의 사진하고 양력하고 이런 것을 쑥, 가족상을 쑥 적은 카드를 나눠주는데, 갑자기 거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몇 사람이나 올 줄 알아서 카드를 몇 장을 찍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몇 사람이 올지 카드를 몇 장을 찍을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장의사가 하는 소리가 참석했던 조문객들 명단을 보세요. 세어보세요. 통상 250명 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항상 250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느 날 개신교 목사가 이분한테 자동차를 사러 왔어요. 사서 의문이 나서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혹시 장례식 집전하실 때 거기 조문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그러니까 평균 250명 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250명 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장에 가는데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데
그 동그란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밥 먹는 거 있죠? 거기에 또 의문이 든 거예요. 아니, 저 요리사는 사람이 몇 사람 올 줄 알아서 요리를 몇 명분이나 준비하나? 이게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결혼식에 올 줄 알아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죠? 그러니까 요리사가 250명 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게 느낀 거예요. 인간이 결혼식과 장례식은 매우 중요한 통과 의례인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평균 250명이로구나 이렇게 딱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지라도 250법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느꼈냐면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의 고객에게 잘못하면 나는 250명을 잃은 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 고객에게 친절하게 해서 좋은 가격의 차를 주면 속이지 않고 나는 250명의 고객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한 사람을 대할 때 250명 대하듯이 했다 그렇게 나와요. 결혼식하고 장례식에 그 조지라드만 갑니까? 다 가요. 다 가는데 왜 그 사람만 저런 생각을 했겠냔 말이에요. 자기는 이게 아니면 마누라하고 아들이 굶어요. 간절한 거야. 간절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창의성이 나온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간절할 때 나오는 거지 화장실에 가니까 느닷없이 창의성이 튀어나오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전에 하는 습관을 잘 봤어요. 자기도 그렇게 한다 이게. 우리 마누라도 그러더라고. 엊그제 느닷없이 세탁기가 고장나가지고 세탁기하고 텔레비전 무슨 디지털 방송한다고 옛날 우리는 아날로그 한참 크면 뭐시 금이 왔다 갔다 하는 TV에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나와서 텔레비전을 사다 놨더라고. 평면 TV를 보니까 전부 LG 거 사다 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샀냐 그러니까 이웃집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LG가 좋다고 그래서 사왔는데요 그러더라고. 결코 그냥 가지 않아요. 그거 어디서 얼마 주고 샀냐를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 마케팅인데 사람들의 소비 행태, 구매 행태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면 거기서 사지 말라고 얘기한다. 고객을 과객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많아요. 고객을 과객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주로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고객을 과객으로 취급 안 당해봤어요? 역 주변이나 버스 터미널 주변이나 관광지 이런 데가 보면은 음식도 형편없고 청결도 형편없고 사람 대하는 것도 불친절하고. 왜 그래요? 지나가는 과객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놈이 언제 우리 집 다시 오겠느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출퇴근을 몇십 년 했는데 10여 년 이상 했는데 꼭 먹는 집에서만 먹어요. 아침에 일찍 나고 저녁에 늦게 오니까 저는 먹고 가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후배들이나 부하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야 그 구역에 가면은 그 무슨 식당이 있어. 거기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우리 관광지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 가면 말이죠. 그 부안에 가면 먹을 만한 식당하고 그 잘 만한 저 모텔이 있어요? 물어보고 가지. 그냥 가는 사람 없어요. 그게 무섭거든. 그러니까 모든 고객은 과객이 아니고 그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입소문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형적인 입소문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근데 입소문 마케팅을 이용하는 일반 기업도 많은데 그 경우에는 허위인 경우가 많아요. 유명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입소문을 낼 것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게 하면은 광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입소문 마케팅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객을 속이면 안 돼요. 그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이걸 입소문 마케팅을 버즈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버즈 마케팅, 버즈는 벌이 윙윙거리면서 날아가는 건데 마찬가지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어떤 음식이 어떤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자기 친구한테 야 너 거기 놀러 가면 거기 한번 가봐 그렇게 된다고요. 일반 수학에서는 100-1은 99인데 비즈니스에서는 100-1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리창 하나가 깨졌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누군가가 유리창 전체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에 쓰레기 뭉치를 갖다 놨는데 이걸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다 갖다 내버려 거기다가 다 갖다. 한 봉지 딱 있을 때 치워버리면 거기에 누가 쓰레기 안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예가 K마트예요. 미국 K마트 아시죠? 사실은 K마트가 월마트보다 훨씬 큰 규모였고 역사도 훨씬 깊습니다. 1980년대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마트가 K마트예요. 근데 이게 2002년 파산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성공에 도취해서 경영자들이 오만에 빠졌고 그 매장의 말단 직원들이 불친절했어요. 그리고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세계 제일 가는 오늘날 할인마트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어낸 게 K마트예요. 근데 이게 2002년 파산해버려요. 이와 같이 공룡과 같은 기업도 조그마한 문제 하나 잘못 때문에 망해버린다. 그게 100-1. 조그만 거 잘못했는데 그게 제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객을 속여서는 안 된다. 조지라도 그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속이지 마라. 고객이 속았다는 걸 안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놈한테 차 사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한다 이게. 그 자식 사기꾼이라고. 이제 그럼 우리가 조지라도부터 뭘 얻을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게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던 남편, 지금까지 고생했던 부인을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학비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우리 부모의 노후를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뭐 성공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다음, 석세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도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이게 이제 이론들인데요.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누군가가 무슨 선언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와 로버트 머튼 교수 같은 분들이 이것을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랬는데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많은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이게 이론이 맞는가를 증명했는데 네덜란드라든가 영국 도처에서 실험을 했는데 다 맞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심지어는 로버트 머튼 교수는 그 예를 뭐라고 들었냐 하면은 록사나라는 여인이, 록사나는 여자 이름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혹시 내가 결혼에 실패하지 않을까라고만 생각해도 그 결혼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다.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어머니가 왜 강하겠어요? 자녀를 기르고 보호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여자는 한때 이쁘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이쁘다. 여자의 마음은 봄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자는 아이가 예쁘니까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사랑하니까 예쁘다. 그게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죠. 대학 못 다녔습니다. 대학 다니다 그만뒀어요. 스티브 잡스는 끝내 아버지를 안 만났죠. 아버지가 만나자고 전화를 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안 만난다. 좀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의 2005년 졸업식 연설을 합니다. 미국에서 유명 대학의 졸업식 연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전에 정합니다. 우리 대학 내년도에 연설을 해주지 않겠네요. 1년간 준비를 해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고, 이게 뭐야? 간절히 원하는 거야. Stay hungry. 배고픈 것처럼 항상 갈망하고, stay foolish. 바보처럼 항상 배우라. 그런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스탠퍼드 같은 인류 대학에서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탠퍼드 나온 사람은 foolish 아니에요.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클레버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우지 못한다예요.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 미국에서 자동차 세일즈맨들이 고객을 보기를 무치라고 그랬잖아요. 무치란 말은 공짜가 없나 하고 비실비실 돌아다니는 나쁜 놈들, 이렇게 고객을 생각했고, 고객은 자동차 세일즈맨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바가지냐 씌우는 사기꾼들, 이렇게 생각했대요. 조지라드는 고객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은연중에 얼굴에 나타난답니다.
자기는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속으로는 저 자식 공짜로 얻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얼굴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고객이 그걸 알아차린답니다. 알아차리고 이 자식 바가지 씌우는 사기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청이에요. 이 사람이 말더듬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고객이 딱 왔는데 말을 더듬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전략을 택했냐 하면 지가 말을 안 하고 계속 들어. 계속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뭘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원한다는 걸 캐치하면 조 지라드는 그것을 아주 짧게 천천히 얘기해 줬어. 그러면 안 더듬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라드는 뭐라고 쓰면 나는 말더듬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 딱 써 있어요. 기본이 뭡니까? 리스닝, 경청이에요.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말더듬이를 고칩니다. 왜? 말을 많이 안 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경청하려고 하는 성공자들이 많은데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철강왕이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외면까지 당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절대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지 말고 계속 자기 말만 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 그러면 상대방과 원수를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원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정직성과 신뢰. 그렇죠. 자꾸 얘기했죠. 결코. 왜냐하면 그때 세일즈맨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답니다. 예를 들면 10월에 뭐 있습니까? 그러면 없는데도 예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놓고 고객이 오면은 그거 말고 이 차가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고객이 어떻게 돼요? 이 자식 나를 속였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그랬구나.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게 만들지 말고 스스로 사도록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뢰로 돼. 신뢰.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디 가서도 이 가격에 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는 걸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넘어지는 건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놈들이 갑자기 가버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넘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제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팔아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은 당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자동차를 파는 세일즈맨이 많은데 당신이 고객에게 신뢰를 못 준다면 왜 미쳤다고 당신한테 자동차 사느냐 이거야. 믿지 못할 사람한테. 그 말이에요 지금. 애터미 사업에 똑같습니다. 애터미 사업자 많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못 얻으면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야, 직업에 대한 자부심. 이 당시에 미국의 자동차 세일즈맨이 지금 네트워크 마케터가 똑같아요. 자기 친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자기 친인척도 그놈이 뭐 하는지를 모른대.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자동차 세일즈맨 바가지나 씌우는 사기꾼 그렇게 인식이 돼 있대요. 그럼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런데 조 지라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자동차 한 대를 팔면 GM, 그 당시 15레가 이제 GM 자동차거든요. GM의 노동자가 고용되고, 그렇죠? GM의 철강을 공급하는 철강회사의 노동자가 고용되고, 그 다음에 그 부품을 파는 노동자가 고용되면 나는 미국 경제에 이렇게 기여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내 직업을 떳떳하게 얘기 못해?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디 가서 제일 많이 얘기했냐면은 동네 푸주간.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서가지고 사람을 무지무지 상대해. 그리고 가장 많이 돌아다닌 데가 이발소. 이발소는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동안 얘기하죠. 그래서 이발소마다 매월 다른 이발소를 가서 이발을 하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란 걸 계속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혹시 자동차 살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싼 가격에 좋은 자동차를 주겠다. 그래 놓고 그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은 공짜로 그냥 안 했습니다. 25달러씩 줬어요. 정보 제공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라드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의 60%가 그런 사람들이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동네 구멍가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아파트 경비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계속 강조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만난다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택시 운전수, 이발소, 미장원. 무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발소나 미장원은 고객을 의자에 앉혀놓고 계속 돌아가며 혼자 이야기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기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 떳떳함, 이걸 가지고 있으면 왜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부지런함. 이 사람은 나는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부지런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아까 예식장에 갔을 때 250법칙을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생각하니까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내가 이발소 가서 매혹을 돌아가면서 이발소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 공짜로 이용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싼 가격에 차를 줬고 정보를 제공해주면 정보 제공료를 줬어요. 그리고 매일 자기 성찰을 했어요. 돌아와서 자기 성찰이라는 게 통상 이 사람이 하루에 고객 10명을 만났답니다. 10명을 만나면은 이 중에 50%가 자동차를 산답니다. 근데 그 말은 50%가 안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반성을 했어요.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차를 샀고 이 사람은 왜 안 샀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영 모르겠는 사람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그 고객께서 저에게 차를 사지 않았는데 제가 초짜 세일즈맨이라 뭐 때문에 안 사셨는지 그 이유를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다. 그럼 또 다 설명해 준다네 또. 다 설명해 준다네. 그걸 노하우로 계속 적은 거.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그게 뭐예요? 생각하는 부지런함이에요. 생각하는 부지런함. 에이 채수대가리 자식, 그 자식 쌍판대기 보니까 안 사게 생겼더라니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어떤 고객 중에는 신용불량자야 가지고 자동차를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다. 나도 신용불량자였고 맨날 유시장이나 들랑달랑 했는데 이렇게 성공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성공할 줄 누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 계속 강조합니다. 요 얘기예요. 내가 차를 많이 판 것은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부지런히 고객을 만났다. 부지런히. 그것밖에 나는 없다 그랬어요. 그것밖에 없다. 이 사람 노숙자였어. 노숙자였고 대학을 못 다니고 대학을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 그리고 셋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길거리 노숙자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으로 어떤 놈이 벤츠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놈은 세상에 태어나서 벤츠 타고 다니고 어떤 놈은 길거리에 자빠져 자고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도 말더듬이에요. 말더듬이어가지고 공짜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봤더니 보험 외판원. 보험 외판원 있죠? 미국엔 보험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 외판원인데 57군데에서 거절당했어. 면접을 해보면 말더듬고 앉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사부장이면 뽑겠어요. 보험은 이게 공갈을 잘 쳐야 되는데 말더듬이야. 학력도 형편없는 데다가 집안도 형편없고. 그런데 그때마다 애티튜드, 자기 태도를 인사부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세계 제1의 보험 세일즈왕을 쫓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에게 한 얘기죠. 결국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서 단 2년 만에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보험 세일즈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40여 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 10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도대체 자기가 뭐 때문에 성공했는지 성공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했어요.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연구한 결론이 이것밖에 없어. 태도가 전부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유명합니다. 많은 책을 썼고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돼 나와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태도가 전부다. 당신이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전부다. 테크닉은 간절한 마음과 그 태도만 있으면 나온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빌리티, 능력은 1이고 나머지가 99예요. 나머지가 99. 이렇게 하면 100%. 신사숙녀가 돼서 정승 같은 돈벌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